팩트체크와 관련해서 뭐 많이 나온 이야기가 왜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느냐 그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왜 저라고 찾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청담동 일대를 많이 누볐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유력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아니, 그렇죠. 어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는 어떤 바가 있으면 그 바에서 제가 물어본다고 네, 다녀갔어요. 뭐 새벽 3시까지 술 드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순순히 말을 할까요? 네. 저는 아니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겠죠. 네, 마치 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건 취재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의혹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의원님께서 사과를 한다는 것, 유감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의원님을 못 믿게 만드는 요소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유감 표명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 여성분이 그동안 나와 있는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제 유감 표명을 한 거죠. 그러나 하여튼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더 탐사에서 그 여성분을 취재했을 때의 내용하고 또 더 탐사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취재했을 때 나온 내용하고 또 TV조선에서 이 여성을 또 단독으로 취재해서 나온 내용하고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나온 내용하고가 다 조금씩 버전이 다른데 네. 서로 이제 모순적인 얘기도 되게 많고요. 자,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성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직접 그 여성분에게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라서, 네. 한번 그건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직은 정확히는 확인을 못하겠다. 그럼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노력을 하신 건 있으세요?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금 언론들이 워낙 관심이 많이 있으니, 언론과 그리고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지금 조사 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연락 받은 거는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더 탐사 기자는 6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데 혹시 압수수색 네. 당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자들하고 의원님 간에 서로 협업했다. 이 표현 때문에 혹시라도 김의겸 의원님께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 기자들을 좀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초의 제보자가 네. 더 탐사와 저에게 거의 동시에 제보를 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따로따로 그럼 제보가 온 거예요? 처음에? 따로따로는 아닌데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같이 해달라. 네, 네. 왜 그랬을까? 더 탐사 혼자 하는 것도 또는 저 혼자 김의겸 혼자 하는 것도 네. 보다는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보자가 판단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녹취록을 거의 동시에 제가 받았고요. 네. 협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언론사하고 이런 국정감사 때 언론사와 국회의원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네.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김의겸 의원에게 해달라고? 그건 제가 지난 대선 때나 이런 과정을 하면서 네.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네. 제보자가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는 의원님처럼 의원님을 도와주거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요, 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데 제가 이걸 확대한다고 다른 의원님들과 협업을 한다고 뭐 진상이 더 밝혀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제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국감 때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혼자 일단 감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의 별로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다 내지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나 봐요? 네, 뭐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은 곤란해지기 좀 싫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점입 가경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처음에 뭐 말이 맞네 안 맞네 거짓말이네 아니네 이런 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여성분이 말한 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과 장관이 왔냐 안 왔냐 이 부분만 빼고요. 나머지 이세상 씨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그런 술자리 모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경찰에서는 10시에 헤어졌다 그러지만 이 여성분 얘기는 12시 넘어서 자정까지 그런 모임은 이어졌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숫자는 다르지만 김앤장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청담동인지 논현동인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그 제보자가 한 말 중에서 확인이 안 된 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었냐 안 왔었냐 이 부분만 빼고요.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긴 있었던 것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하여튼 그 문제의 그 이세창이라는 분. 네. 네, 이세창이라는 분이 하여튼 그 모임에 주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할 때, 네. 제일, 뭐랄까,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한 게 이세창 씨의. 그렇죠. 네, 대답이었죠. 네, 그 인정이었죠. 네. 제가 이제 국감을 앞두고 이거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더 탐사 쪽에서 이세창 씨하고 통화를 해서 이세창 씨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왔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 확인을 해야겠다. 이건 최소한 물어볼 수 있는 근거는 된다. 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7월 19일이었죠. 7월 19일 밤에 어떤 모임, 술자리,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그건 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저하고 시각이 비슷하신가 보네요. 자, 그런데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대변인을 김의겸은 자격이 없다. 대변인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제일 핵심인 첼리스트라고 하는 분 김의겸 의원 나한테 연락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 사람은 되게 좀 잘못되고 모자란 사람인 것 같다. 먼저 이런 식으로 좀 비난하는 원망한 듯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더 탐사 쪽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 탐사 쪽에서 그분에게 연락을 취했죠. 네. 네, 먼저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냥 바로 끊더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유의미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말하자면 언론사가 접촉하는데도 피하는데 네. 제가 연락을 한다고 하겠는가, 접촉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그건 안 했던 거죠. 제가 뭐 일부러 안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팩트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나무란다는 건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특히 이세창 씨의 대화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네. 얘기인가 봐요. 네, 자,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한 장관이 10억 원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의원님 포함 나머지 사람들, 기자들까지 다 고소고발했습니다. 한 장관의 대응은 매우 과하고 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돈으로 입을 털어막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네, 이게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이게 아예 하지 못하도록 네.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소송이죠.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 노동쟁이 이런 게 있을 때 수십억, 수백억씩 민사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그런 게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는 쪽,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되는데 이게 꼭 승소를 하겠다, 이기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소송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좀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네. 이런 게 저는 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소송을 들어왔으니 그것도 10억 원씩이나 들어오니 네. 변호사 사야 되죠. 재판 다녀야 되죠. 또 혹시 지기라도 하면 거액을 물어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지치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묻게 되겠죠. 못 묻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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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야겠다. 오히려 주눅들고 위축되는 게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바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응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도 의원님께서는 이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사실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윤석열 정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겁먹고 못 물어보거나 또는 조사를 안 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를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올리면서 본인의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추가 증거는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더 탐사도 본인들이 핍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는 하는데 한동훈 장관 자꾸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취재 방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더 탐사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 관심만 끌고 중요한 건 안 내놓는다. 또 내지는 이런 방송하면은 슈퍼챗이나 이런 걸 막 쏘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송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쪽으로 무슨 비난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좀 갖고 계신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모집했는데 1억 5천이 다 마감됐어요, 의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닌데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그럼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 회계 연도에서는 할 수 있는 한도가 1억 5천인데 후원금을 모두 조기에 마감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김의겸 의원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대변인 그만두라 그러고 당 내부에서도 총질하면서 김의겸 자격 없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나가라 이런 사람들 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네. 자,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도 지금 매우 불쾌해했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까지 의원님에게 뭔가 조금 압박을 가해 온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네. 그럼 혹시 다른 동네 공격 같은 걸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는데 옛날하고 그렇지 않나요? 자,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게 됐던 이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세창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장관 전혀 고발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람이 다 인정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검찰 특히 이세창 씨가 말을 굉장히 정말 번복한 분이시죠. 네. 처음에 기자회견 아니죠. 그 전에 서탐사와 통화한 내용, 그다음에 기자회견한 내용, 또 경찰에 가서 뭐 제출했다는 자신의 통화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지금 네. 그러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정말 이 사건의 실체와 자초 지정을 정확히 알려면 이세창 씨도 함께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만 쏙 빠졌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첼리스트 네. 그 사람이 쭉 빠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맞고서나 이런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좀 진척된 상황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은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국민의 사람들은 다 퇴장하고 김진표 의장이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 다 넘기고 나서 그냥 새로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산 가지고 쓸데없이 발목 잡히고 우리끼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랬냐 이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또 부글부글 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거 대선 불복까지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선 불복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은 불복이죠. 그런데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네. 대통령의 냉혹함, 비정함에 대한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만나자 대통령한테 네. 회담을 제안한 게 5번인가 그래요. 그래요. 맞네. 이건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협치를 해 나가자. 네. 이런 말이고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인정을 하고 대선에 대해서 승복을 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정식으로 제안을 한 건데 네. 오히려 아예 지금 무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 제안에 네. 대해서. 네. 이태원 참사는 그 뒤에 일어난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 구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대한 책임,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 뒤에 정말 냉혹하고 비정하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또 책임진 사람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 결의안도 내고 하는 거지. 그것과 대선 불복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더 탐사 활동에 관해서 슈퍼챗을 받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지지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런 질문은 좀 모욕적이고 그런 질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당하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길래 여쭤본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이게 이제 해임 건의안이 지금 가결됐다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예상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다 나간 상태에서 그냥 이 민주당하고 야삼당이 그냥 알아서 국정조사 하는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또 좀 잘 달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양보를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15일 예산안이 걸려 있는데 워낙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타협하기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타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네.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 법적 근거 이런 것들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 국정조사위원회 위원도 국민의힘 빠지더라도 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합쳐서 11명이죠. 이래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요건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독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6일이면 15일이 예산안 처리하는 날이고요. 다음 날인 16일이 이태원 참사 49제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날 이태원에서 이제 그 49제 행사도 있을 텐데 49제가 되도록 49제가 되도록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착수조차 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또 정부 여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런 발언, 질문한 거는 뭐 면책특권에 위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법조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익명으로 대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는 실명으로 하지만 뭐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혹시 김의겸 의원께서 너무 힘들거나 내지는 좀 내가 좀 잘못했나, 내가 좀 발을 빼고 싶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빈에 이어서 축구 국가대표팀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용이 뭐 9천만 원이 들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대통령실 청와대 안 쓴다 그러고 그냥 나가서 거의 뭐 1조 원 쓴다고 막 지금 그러고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영빈관, 도로 청와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영빈관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영빈관뿐만이 아니라 네. 상춘제까지 쓰더라고요. 상춘제도? 네, 베트남 국가주석 행사를 거기서 하던데, 네. 그게 영빈관은 청와대 서쪽에 있고요. 네. 상춘제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개를 쓴다는 것은 청와대 경내의 거의 반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행사를 할 때면 국민들 접근을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통령 행사를 하면 당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위험물이 없는지 경호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행사를 하려면 며칠 동안 또 개방을 못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건 뭐 국민 품으로 돌려줬다가 다시 뺏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청와대를 나와서 지금 용산 쓰죠, 한남동 관저 쓰죠. 거기다 다시 청와대까지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건 뭐 1가구 3주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럴 거면 왜 정말 이사를 갔나. 참 이게 허탈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에서 한밤도 못 자겠다고 하고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돈도 막 엄청나게 들이고 새롭게 막 뭔가 꾸미고 남의 공간도 다 뺏고 순차적으로 다 밀어내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공간 중에서 자기가 쓰고 싶지 않았던 공간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밀실 만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한남동 공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밀실 정치, 만찬 정치라는 거고요. 나머지 큰 정치 공식적인 행동들은 전부 다 청와대에 있는 그런 뭐 상춘제니 영빈관이니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솔직히 처음부터 나 청와대 쫙 깊숙한 데 들어가서 고립되느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편하게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줘. 이게 바로 혹시 그분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 돈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는 새로운 공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만 딱 들어가서 하는 지금 모양이잖아요. 우리나라 야당 누가 들어갔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돈이 얼마 쓰는지 압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한 명씩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 딱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 독대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바깥으로 금방 나오고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 난리를 쳤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국회의원님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국정조사나 이런 거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정확히 해주시고 좀 제대로 파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환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김의겸 의원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제가 응원 드리고요. 다음에 또 열심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